다음으로 확장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갈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미 내장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설치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pip3 install 여기 있는 이름 캘린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캘린더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mport 캘린더 하면 캘린더 점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캘린더 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점 캘린더 2020년도 달력을 찍어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찍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alendar.pr months 이게 이제 프린트까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질 않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올 거고 pr months 요건 뭘까요? 서기 1년 1월 서기 1년 1월 2020년 5월 거를 찍어라. 요건 서기 1년 1월 거를 찍어라 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alendar.weekday를 찍어라. 여기 이제 프린트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1년 1월 1일 서기 1년 1월 1일 여기 서기 1년 1월이죠. 1월의 달력이 이렇게 나온 거고 1년 1월 1일 찍으면은 이게 0이 나옵니다. 요거는 월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0, 1, 2, 3, 4, 5, 6 그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가 출력되는 게 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요일 계산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요일 계산하는 거 뭐 사실 프로그램 짜려면은 뭐 윤년 계산하고 그런 거 있죠. 윤년 계산하는 게 어렵죠. 그게 이제 이 캘린더라는 루틴 내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인데 import 타임이라는 건 이제 시간에 관련된 함수, 뭐 시간을 잰다든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행 시간을 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되는 시간을 재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좀 그걸 제공하고 있는 게 C타임이라는 게 이게 캐릭터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본 때가 언제였나요? 5월 2일 날 밤에 돌려봤습니다. 2020년 토요일 밤에. 그 다음에 로컬 타임이라는 거는 로컬 타임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구조체 그러니까 year, month, da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각 변수에 쫙 흩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어떻게 될지 이제 빤한 내용이긴 한데 그 프린트 i 하면 0부터 10까지 프린트 i 하면은 0부터 틱틱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줬어요? time.sleep. 자, 인풋 타임 했기 때문에 타임점 여기 좀 많이 보이시죠? 예. time.sleep 하면 1초 동안 쉬었다가 찍어라 라는 겁니다.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파이썬한테 이제 주기적인 일을 시켜야 될 때 하나 찍고 1초 쉬었다가 뭐 하고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뭐 하고 이런 일 그런 거 많이 있죠. 그 프로그램 짜다 보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거일 때 이제 요 시간 관련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언제냐 그 실험을 할 때 아니면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난수를 발생시켜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미리 현실 세계보다는 그 가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나 아니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여기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얼마 만에 이렇게 올 것인가 따다다닥 올 것인가 아니면 틱 이렇게 이메일 시간에 도착할 것인가 이런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시간축일 때 여기 있고 한참 있다 오고 조금 있다 오고 적당히 있다 오고 이런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뭐 그런 거일 때 이제 이런 랜덤 함수가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학부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쓸 일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대원이나 이럴 때 가서 이제 그
모의 실험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랜덤입니다. 랜덤 하면은 여기 0부터 1까지의 이제 어떤 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랜드 인트 하면은 0부터 1부터 99인가? 뭐 하여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랜덤 인트. 그래서 어떤 한계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이걸 돌려보시면 웹브라우저.open 하면은 여러분들 그 설정에 따라서 구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뜰 거예요. 구글 크롬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안에다 주는 게 뭐죠? URL이라고 하죠. 어떤 그 이름을 주시면은 어떤 웹사이트 이름 뭐 www.naver.com 뭐 이런 내용 이름 있죠? 그걸 주시면은 자동으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뜨게 되고 어디에 연결된다? 여기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혹시 쓰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리퀘스트 얘는 기본적으로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또 pip 인스톨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퀘스트 하면은 request.get 해놓고 여기다 또 URL을 주게 돼 있죠. 그러면은 get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쫙 이제 나타나게 되고 URL의 텍스트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웹서버라는 거 들어봤죠? 네이버나 뭐 이런 게 웹서버죠. 여러분들 웹서버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 여기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시죠. 웹서버는 이제 여기 이제 네이버.com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웹서버예요. 웹서버, 웹브라우저, 웹서버, 웹클라이언트 고객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요청을 합니다. 거기는 내용 내놔라. 그럼 얘가 주죠. 어떤 약속에 의해서 주냐면 그게 HTTP라는 약속에 의해서 얘가 요청하면 그걸 줍니다. 무엇을 주느냐?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죠? HTML을 줘요. HTML로 얘도 이제 어떤 언어인데 얘도 HTML이라는 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이랑 이런 거랑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 HTML로 되어 있는 파일을 줍니다. 여기다. 그렇죠?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 화면에 이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다른 그 사이트의 웹페이지들을 긁어와가지고 그 텍스트로 이제 읽어와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웹 크롤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여기서 get이라는 걸 썼는데 어떤 값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넣고 이제 가져오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매크로의 원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리퀘스트라는 거는 웹 크롤링,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올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URL들, 내가 특정 보고 싶은 URL들만 이렇게 딱 주시면은 그 원하는 데서 이제 이 HTML 문장들을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했는데, 엑셀에서 읽고 쓰기 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 파일에서 메모장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텍스트 파일에서 읽고 쓰기 하는 거를 이제 좀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엑셀, 그 다음에 이번엔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CSV, 그 다음에 JSON 뭐 등등 하여튼 별의별 파일 포맷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하면 되고 그 파일 포맷에 따라서 XML 뭐 이런 것도 다 읽어오더라고요. 근데 원하는 패키지를 잘 설치하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 함수들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금 괴로운 게 그 코드 맞추기, 그 텍스트 코드 맞추는 게 좀 아직은 좀
뭐라고나 좀 불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일에서 읽고 쓰기를 하는데 역시 바탕 화면에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모장이죠?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 숫자 하나, 둘, 셋, 넷 12개네요. 12개. 그 다음에 여기 12개, 12개. 그냥 적당히 이제 입력을 하십시오. 뭐 텍스트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만드시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서 여기 숫자들이 이제 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저장을 어디다? 바탕화면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life.txt로 그 윈도우즈에서는 요 끝에 여기 점 뒤에 나오는 걸 익스텐션 확장자라고 부릅니다. 익스텐션 얘에 따라서 얘가 어떤 응용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txt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로 이제 연계가 되죠. hwp는 아래 한글 그 다음에 ppt 또는 pptx는 파워포인트 XLX는 엑셀이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익스텐션에 의해서 어떤 응용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번째 간단한 이제 건데요. 이건 그 파일에 있는 걸 그냥 읽어만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뭐죠? 바탕화면을 지칭하는 거죠.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유저 밑에 데스크탑 밑에 life.txt 저장한 이름이 life.txt였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스트링이 요거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 요거는 R 읽겠다 W 쓰겠다 이걸 의미합니다. R 하면은 이제 이 파일에서 읽어 드리겠다 라는 걸 말해요. lines는 f.readlines f 여기 있는 걸 몽땅 다 읽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for 루프가 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라서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건 그냥 가져다가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for line in lines. lines는 뭐예요? 그 파일에서 읽어드린 놈이죠. 자, 이건 파일에서 여기 f는 open. 이건 뭐냐면 나 이 파일 이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open이라는 함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냥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복붙해가지고 좀 바꿔만 주셔도 돼요. 오픈이라는 게 이제 나 이제 어떤 파일을 쓰겠다. 너네 준비해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아니 그냥 읽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뭐 컴퓨터는 이렇게 해야 자기가 잘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이 뭉치가 묶여 있는 건데 걔의 이름을 갖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름으로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픈이라는 걸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 근데 어디 밑에 이걸 명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는 요거 읽기만 하겠다라는 것까지 운영체제한테 알려줘야 돼요. 운영체제한테. 자, 그래서 이제 나 이제 F라는 이름으로 F라는 걸로 이 파일을 갖다가 다루고자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운영체제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f.readlines 하면은 F에 있는 모든 라인들, 모든 그 줄들이죠. 그걸 다 읽어옵니다. 어디? lines라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라인즈에 있는 모든 라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찍어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입력한 내용들 있죠? 그게 이제 주르륵 찍혀 나올 겁니다. 세 줄이 있었죠. 세 줄. 그게 이제 쫙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썼으면 이 f_close 해가지고 f.close 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굉장히 운영체제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은 원래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공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운영체제에 심각한 얘기가 돼서 그냥 여러분들은 오픈을 한번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요 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파일 어떤 life.txt 안에 여러분들이 타이핑 친 내용이죠. 그걸 갖다가 불러오는데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txt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파이썬에서 그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하지 않고 어떤 파이썬 .py 또는 파이참 내에서 입력하지 않고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이걸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 보통 요새는 CSV 파일이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메모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파이썬에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읽어서 출력만 했는데 요거 약간만 바꿔봤어요. 요거를 2차원 배열에다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까 줄이 3개가 있었는데 각 줄에 숫자가 12개씩 있었죠. 그죠? 자, 이거 뭐 그냥 리드라인즈 다 읽고, 여기를 조금만 바꾸면 되죠. A는 공백, 공리스트로 만들고, 이건 뭐예요? 라인 한 줄이죠. 그거 스플릿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공백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그걸 다 뭐 한다고요? 인트, 이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정수로 변환하도록 적용을 한 것입니다. 각 그 선들이 그리고 그걸 뭘로 만들어? 예,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1차원 리스트가 되죠. 1차원 리스트가 되고, 그거를 어디다가? A에다가 갖다 붙인다. 좀 스플릿 한 다음에 맵 한 다음에 리스트 한 다음에 어펜드를 하기 때문에 좀 과정이 복잡은 하지만 이거 그냥 입자까지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A가 이제 A에는 life.txt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쫙 2차원 어레이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차원 어레이로 갖고 왔던 거 있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속 연결해서 넣으시면 돼요. 연결해서 아까 첫 번째 그냥 읽자마자 그냥 버렸던 거, 프린트만 했던 거 말고 그는 지워버리시고, 아니면 코멘트 아웃 하시고, 여기는 이제 거기다 이제 이어서 A를 받은 거 있죠? 그 이후에다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번엔 또 F에다가 뭐 F를 해도 되고 F1 해도 되고 다른 변수 써도 좋아요. 오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설명했고, output.txt라는 거를 여기다가 줬는데, 이번에는 R이에요, W예요. W로 줬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메모장에서 타이핑을 친 다음에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야만 파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파이썬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저장하기가 새로운 파일이 생깁니다. 사실 메모장이라는 응용은 만약에 파이썬으로도 짠다면 입력을 받아서 이걸 저장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불러와서 수정하고, 그런 걸 해주는 응용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쉽게 짤 수 있는 응용 중에 하나가 메모장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저에는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읽고 쓰기. 자, 이게 이렇게 W로 한다면 뭐라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 close 요 안에 뭘 하고 있나요? len A 하면은 각각의 A의 12개씩 3개가 있었죠? 요 한 줄, 두 줄, 세 줄 각각에 대해서 뭐 하고 있나요? 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줄에 합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는 sum of 0이었으니까 첫 번째 라인 is 얼마다. 숫자 첫 번째 라인의 합은 얼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f.write 하면은 프린트랑 달라서 한 줄이 자동으로 건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n이 한 줄을 건너뛰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i 플러스 1, 그 다음에 s, 요 합,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sum of, 여기에 스트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놨죠. 그리고 나서 f.write 데이터.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은 운영체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뭐 메모리 버퍼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된다. 여기 보이시죠? 클로즈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이게 써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막 써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걸로 타이핑을 쳤는데 저장하기 안 누르는 경우 있죠? 저장하기 안 누르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랑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장하기랑 비슷한 효과를 이제 갖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고 나면 이건 제가 이제 그 제 바탕화면을 이제 긁은 건데, 여기 아웃풋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다닥 해보면,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타이핑 친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 파이썬으로 하여금 파이썬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니까 W로 해서 자동으로 어떤 outpu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그 안에를 보니까 어떻게 데이터 이렇게 했던 게 다 써졌죠. 이걸 이제 써졌다, 라이트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써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출력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도 데이터를 어떤 뭐 데이터 처리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2차원 배열로 가져와서 이제 다뤘죠. 그래서 각 라인의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또 새로운 파일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엑셀 파일로.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파일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다다다닥 처리를 하고, 또 이거를 또 어떤 파일 포맷, 엑셀이면 엑셀, 텍스트면 텍스트, 이런 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기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는 요거 읽어와서 좀 더 화면에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지난 시간에 스캐터를 해가지고 3차원 어떤 좌표 공간에 그 점 그래프를 이제 나타냈었죠. 이번에는 이제 더 좀 이제 막대 그래프, 선형 그래프죠. 선형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 숫자를 제가 그냥 막 넣기 때문에 아까 그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에 life.txt라는 파일에 제가 숫자를 막 넣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3차원 공간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등고선이나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3차원 그래픽으로 3차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딴 거보다 PLT 피겨, 요거 임포트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 3차원으로 그리겠다, 3D로. 그래서 ax.plot 3D 3D라고 읽나요? 3D라고 읽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A0, 이게 이제 X축, Y축, Z축에 들어갈 내용이죠. 플러스 3D, X축, Y축, Z축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라. 그리고 여기는 뭐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서페이스 플롯. 하여튼 그냥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에 있는 걸 읽어와서 이걸 그 좌표값 별 의미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숫자나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ax.plot3d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파이썬에는 다양한 확장 패키지들이 존재하고, 이걸 설치하면서 이렇게 모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불러서 쓰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잘 쓸 수가 있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다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가져다가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전공에서 무엇을 하는데 굉장히 잘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문과나 이런 쪽에서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문장 해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죠. 자연계 쪽에서는 numpy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데, 수학 패키지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보면 자꾸 파이썬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패키지든 뭐든 그 이론을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된 패키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